네, 요즘 장외 주식으로도 눈길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오늘 장외 주식도 한번 파헤쳐 봐야겠죠? 금요일에 늘 나오시는 이 장외 주식 최고의 멘토입니다. 네, 소영주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분야를 좀 재밌게 공부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에서 현재 가장 핫하게 궁금한 질문들이 좀 많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 자금은 거래소 코스닥을 넘어서 이제 장외 시장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올 한 주 동안 가장 핫했던 2023년부터 모든 주식에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은 또 비상장 주식은 호재입니다. 그동안 다른 나라를 보았을 때 이 거래세를 부과하는 나라가 거의 없었습니다. 내가 번 만큼의 양도세를 부과하고 그걸 또 소급정에서 연마다 나눠준다는 이 양도세 문제는 주식시장을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깊게 본다면 양도세 부과는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 중심으로 가다 보면 이익을 내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호재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앞서 말한 대로 풍부한 유동성 자금은 이제 거래소 코스닥을 넘어서 동학개미군단은 장외 주식시장까지 점령할 태세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장외 주식의 거래 척도가 되고 있는 KOTC의 일 거래 금액이 53억 원을 넘어갔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 사태로 전환됐을 때 보아도 훨씬 더 20% 이상이 급등한 거래 대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장외 시장에 유입되면서 각 증권사마다 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요즘 가장 많이 질문이 들어옵니다. 장외 주식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질문은 쿠팡 주식입니다. 과연 쿠팡 주식은 어디서 사야 됩니까? 근데 비상장 주식, 장외 주식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쿠팡의 100%의 지분을 갖고 있는 LLC는 미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갖고 있는 스톡옵션은 락이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상장 주식, 블로그라든가 카페에서 거래한다는 것은 거의 100%는 없는 주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쿠팡 주식은 지금 현재 비상장 주식 장에서는 구입할 수 없고 오직 공모주 시장에서 구입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아마 이 회사도 국내가 아니라 쿠팡 자체가 나스닥 상장을 보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서는 보기 좀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런 질문들은 깊이 들어가다 보면 지분 구조만 보더라도 시장에 있는 것은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SK바이오팜입니다. 이 회사도 당장 사고 싶다고 하는데 이 회사의 지분의 100%를 SK 주식회사, 상장되어 있는 SK가 들고 있습니다. 100%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은 단 한 주도 없습니다. 공모주 시장에 참여해서 이 주식을 구입하는 게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용감한 형제 이런 여타 관련 주식들도 이제 국내를 넘어서 해외 자본들이 유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외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하기가 어려운 주식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공모주만 따로 모여 있는 곳이 있나 이런 질문도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공모주라는 것은 상장돼 있는 상장을 앞두고는 기업이기 때문에 증권사, 우리 삼성이라든가 대신이라든가 이런 증권사에서 공모주 시장을 가지고 있지 여타 사설 시장에 장외 주식에서 공모주 주식만 파는 곳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장외 주식에 나오는 사이트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가격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38이라든가 피스닥인데요. 거의 매도 매수가 가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격의 불확실성 때문에 상장되어 있는 증권사들이 앞다투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지막 질문인데요. 38이나 피스닥이 국가가 아닙니다. 사설 시장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시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격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양대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피스닥과 38 사이트입니다. 개인들이 주식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 두 사이트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두나무라든가 증권플러스라 여러 플랫폼들이 개발되고 있지만 상당히 미비합니다. 가장 큰 양대 사이트는 앞서 본 대로 피스닥, 38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피스닥은 애초에 출발할 때 기업 분석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상당히 기업 분석이 좋은 사이트였습니다. 두 번째로 38은 매매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기업 분석보다는 매매 중심의 사이트인 38이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나와 있는 주인 자체가 개인이기 때문에 가격의 적정선, 가격의 신뢰성은 앞서 말한 대로 떨어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도 비상장 주식을 하는 사람이 38 커뮤니케이션을 거치지 않고는 못 갑니다. 여러 군데 다양하게 한 종목을 놓고 다양하게 전화를 해서 적정 주가를 산정해서 주식을 구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주식의 구입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줄 회사는 A프로젠입니다. 얼마 전 주식이 거의 100% 이상 출렁거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빠지지 않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2차 전지, LG화학이라든가 여러분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도리어 그런 어려운 장에서도 상승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상장에 남아있는 바이오 시밀러 회사가 바로 A프로젠입니다. 얼마 전 2019년 12월 달에 유니콘 시가총액 1조를 넘어가는 최초의 바이오 기업이 되었습니다. 비상장에서요. A프로젠이 현재 남아있는데 오늘은 이 A프로젠 시장의 출렁거립니다. 앞으로 성장성에도 부합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추천 정보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프로젠의 설립을 보시면 2000으로 올라갑니다. 거의 지금 20년이 지났죠. 이 김재섭 대표 카이스트 교수 출신입니다. 교수 출신이면서 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제넥셀이죠. 2000년 제넥셀을 설립하고 2006년도에 A프로젠을 인수합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 A프로젠 제약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계약을 전수받고 2014년 일본에 있는 니치코부터 판권 계약을 하면서 이 A프로젠이 급성장을 합니다. A프로젠 현재 직원들은 174명이고 그 계열사가 한 10여 개 정도 됩니다. 대표적인 계열사로는 A프로젠 KIC 상장되어 있습니다. A프로젠 제약, A프로젠 HNG가 있습니다. 그 A프로젠 지배구조를 보면 최상위의 지배구조에서 지베이스, 이 지베이스가 100%를 소유하고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회사가 복잡합니다. 실제로도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이 회사가 연속적인 인수합병을 통해서 한 10억 엔대를 인수를 합니다. 이 복잡한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이 김재섭 대표의 지분 관계도 상당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A프로젠은 주주들 입장에서 비상장에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직상장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A프로젠이 그동안 돈을 어디서 받으나 상장되어 있는 A프로젠 KIC라든가 A프로젠 제약으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비상장 회사가 유상증자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장된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 A프로젠과 A프로젠 KIC, A프로젠 HNG가 이 기본적으로 3사가 합병을 논의하고 있고 올 8월 달에 그 3사 합병에 대해서 이야기가 임시추경이 열립니다. 그리고 올 10월 달에 합병 절차를 들어갈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바이오시밀러 관련 기업들을 봤을 때 우리가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만 기억하는데 그 여타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서 보시면 LG화학부터 시작해서 알테오젠까지 바이오시밀러 회사로 크게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국내 빅3 바이오시밀러 회사는 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다음에 A프로젠입니다. 기본적으로 업체 분류 왜 이런 규모를 보냐면 이 생산 규모로 보입니다. 바이오시밀러는 알다시피 큰 공장의 범위라든가 그 배양량의 리터라든가 이런 걸 따지는데 기본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국내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1위고 달리고 있고 그 1위를 베링겔 인가라임 론자라든가 셀트리온, A프로젠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생산량, 이 배양액의 차이인데 A프로젠이 왜 이 정도로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냐면 이 빅3로 낄 수 있냐면 바로 이 배양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현재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단일 배양량입니다. 보통 세포 배양을 놓고 보름 후에 한 번에 직출하는 경우인데 연속 생산을 합니다. A프로젠은. 아마 국내에서 기본 삼성 바이오로직스 일정 공정 부분은 사용하고 있지만 대단히 100% 이런 연속 배양 과정을 설치한 회사가 바로 A프로젠입니다. 오송 공장에서 설치를 했고 앞으로 이 시추가 기본적으로 모든 바이오로직스, 특히 바이오시밀러 하는 회사들에게 관심 사항입니다. 이 바이오시밀러 회사 중에서 A프로젠의 등치는 작지만 연속 배양 기술로서 또 다른 한류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지금 A프로젠 현재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27,750원인데요. 이 A프로젠이 2019년 5월에 200억 정도를 투자를 받습니다. 당시 200억 정도 투자 받았을 때의 금액이 주당 34,310원입니다.
시가총액으로 한 1조 7,500억입니다. 그 당시에 투자 조건이 투자한 회사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을 투자하는 VC들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리드먼 아시아 인베스트먼트입니다. 200억을 투자할 때 2년 안에 상장 조건을 달았습니다. 2년 안에 상장을 한다는 것은 2021년 5월까지는 반드시 상장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고 이때 시가총액 1조 7,500억이니까 가격으로 3만 1,000원대, 현재 주가 2만 7,750원이니까 상승폭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적으로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의 흐름들은 기본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가가 출렁 걸쳐서 든든히 버티는 미래의 성장구를 갖추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에이프로젠의 현대 주가를 봤을 때는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왜 이 회사에 대한 투자 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 바이오시밀러 최초의 회사입니다. 그러나 김재섭 대표가 당시에는 이 바이오시밀러 회사에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신약 개발에 중점을 두면서 갔기 때문에 다른 여타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스 등 뒤져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강소기업으로서 그 위치를 잡고 가는 것도 사실인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합병을 통한 우회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말했습니다. 올 10월 달에 합병은 될 가능성입니다. 다만 이러한 리스크는 기본적으로 상장돼 있는 주주들과 비상장돼 있는 주주들의 상호를 만족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만족되지 않으면 주가 매수 청구권이 강하게 이루어진다면 아마 자금에 대한 유출도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합병된 이후에 에이프로젠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이프로젠은 연구 개발에 집중할 것이고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는 생산에 집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이프로젠 제약은 판매에 집중하겠죠. 마치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셀트리온을 보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느낌을 받는데 거의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앞서 말한 대로 연속 배양 공장을 5송 공장에 완성을 했습니다. 이 에이프로젠이 작지만 일반 바이오시밀러 회사에 못지않게 강한 기업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